이 무렵의 전세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모두가. 네. 우리가 한반도를 북진하고 나서 그 중공군이 내려왔다까지 1.14 후퇴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3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전쟁한 거에서 후반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1953년에 휴전한 게 안 그렇죠. 믿기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1951년 1.4 후퇴 이후에 중공군이 쭉 내려와가지고 더 내려올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공격 기세가 멈춰져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멀리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 잘 모르게 막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또 유엔군도 사실 한강 방어선 막아보려다가 못 막고서 그 밑으로 해가지고 평택 원주 삼척선에서 딱 멈춰서 방어선을 딱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한번 이제 올라가 보자. 그래서 중공군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하자. 그래서 쭉 살펴보니 좀 잠잠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도 그럼 한번 조금씩 올라가 볼까 해서 전선을 좀 북상시켜 보는 노력이 생겨요. 그걸로 해서 1951년 5월, 6월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휴전선 인근 쪽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돼요. 1951년 7월에 이제 휴전 회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쟁이 그러면 치열하지 않냐?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로도 많이 보는 그 고지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진짜 한 치의 땅을 뺏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하는 전쟁이고 후방에서도 부산, 대구 이제 이쪽으로 많은 전쟁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큰 도시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제가 좋으니까 피난민들도 여기 많이 모여서 터 잡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위한 또 학교도 필요하고 그런 게 이제 집중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서울 피란 대구 연합중학교가 그래서 9월에 생기는 거군요. 그 피난민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미 선생님. 남한계. 네, 돌아가신 지 이제 조금 됐죠. 현미 선생님을 저희가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만났습니다. 네. 현미 선생님은 1.4 후퇴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이에요. 근데 왜 서울 피난 쏙이고 들어갔대요. 네, 그래 이북에서 온 아이들만 또 모아서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동생은 그 학교 다니고 자기는 이제 서울 피난에 와서 다녔는데 가수 나애심이라고 있습니다. 나애심 선생이 자서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현미 선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난 학교 다니면서 미군 부대에 노래를 하러 왔는데 너무 아이가 초라해 보이니까 자기 드레스를 입혀주니까 이게 볼륨이 안 사니까 자기가 세탁하려고 했던 속옷들을 구겨가지고 여기 어깨하고 이렇게 뭐 뽕을 만들어서 너무 야위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걸 제가 기록을 해서 현미 선생을 만났습니다. 네. 이 얘기를 했더니만은 30분 동안 울어서 제가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피란 나가는 게 아니고 일주일만 대동강을 건너라 그랬거든요. 중공군이 쳐들어오니까 대동강을 건너야 산다. 그래서 자다 말고 그냥 걸어서 고로고로 대구까지 2달을 걸어간 거예요. 철로길을 따라오는데 뭐 시체 막 그냥 발로 차면서 그때 초가집인데 꼭대기 산 꼭대기 같은 데 있었는데 그때 다 피난민이에요. 대구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어디 무슨 졸간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세도 안 내고 내려와서 집을 이제 얻은 게 남산동이야. 남산동. 내가 남산동 그 성광교회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6명에다가 엄마 아버지면 8명이잖아요. 그다음 큰엄마 또 사연이 엄마 언니 친구 12명이 빈자리에 눕고 그렇게 해서 잤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럼 엄마가 시장에 나가서 이제 군복도 팔고 뭘 팔면서 그 아침만 되면 물사분사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제치국사에서 제치국 그게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 오니까 무슨 중국말 같아. 경상도 말이 할라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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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엄마가 야 명선아 옆집 가서 간장 좀 얻어와. 그러면 가서 안녕하세요 피난민이다 간장 좀. 그럼 또 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와서는 그냥 간장에다 밥 비벼 먹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내가 해야 되고 이제 14살이 됐죠. 내 남자 동생 그때 당시에 저기 12살짜리가 물찌개 지고 그리고 이제 학교는 가야 되는데 동생 5살짜리하고 2살짜리하고는 거기 상다리에다가 묶어놓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막 잡아갈까 봐 그리고 거기서부터 A, B, C, D를 배우고 아침 되면 엄마 시장에 나가죠. 그럼 내가 빨래 다 해야 되죠.
학교 갔다 오면은 풍로에다 밥 해놔야죠. 그러면 애 또 봐야죠. 기억나는 건 연매시장에서 떡장사 가락떡 엄마가 팔아오라고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하나둘을 먹잖아요. 그럼 엄마가 왜 한 개 두 개 비냐고. 울지문독 장군으로 이제 하는데 활 쏘는 역할 이런 걸 내가 다 어렸을 때 했거든요. 김백봉 선생님한테 이제 칼춤도 배우고 부처춤도 배우고 나보고 명선아 너는 앞으로 큰 무용수가 되겠다. 참 이게 빠르고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예. 꽃처럼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돈을 조금을 주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생활비에 보태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꽃초롱이 포항도 갔었고 내 기억에 어디도 갔었어요. 집에 있으면 애기 봐야 되고 밥 봐야 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때는요. 내가 딱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 배운 게 뱃삼의 무초예요. 노래책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뱃삼의 무초 고요한 그날 밤 그거 그다음에 카네이션 꽃잎 지던 밤 추억에 울던 그 밤을 그거 이제 처음으로 가요를 배운 거예요. 또 형제들이 다들 그렇게 누워서들 그냥 피란 나와서 책을 보고 그렇게 노래들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힘들었지만 그 형제들이 맨날 그 노래책 가지고 노래하던 그 재미가 참 좋았어요. 대구가 이제 원천이에요. 네, 내가 가수가 된 이제 원천지가 대구야. 가수 이름 나고 그 남산동에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신세를 갚으려고. 왜냐면 그 주인 아줌마가 우리 엄마랑 다 나가면 내가 밥하면 자기가 와서 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물찌개도 지어주고 그 아줌마가 있어요. 근데 찾아가니까 뭐 이사가고 뭐 다 없죠. 불과 그때가 14살밖에 안 된 그렇습니다. 소녀였거든요. 근데 이런 또 학교라든지 또 이런 도움이 없었더라면 전쟁의 참혹함만 기억할 수도 있는데 꿈도 키울 수 있었고 또 가수라는 또 재능도 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실제로 활동하시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직접 하시고 그러셨죠. TV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현미 선생은 온 몸으로 전쟁기를 통과하신 여러 어르신들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사연 많은 분이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대구에 종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타전하는데 대구 전쟁 상황을 뉴욕 타임즈가 일주일 내내 일면 탑으로 보도합니다. 저희가 찾은 게 보면 뉴욕 타임즈에 대구 피란학교 소개돼요. 책은 고작 10권밖에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타지에서 왔으면 이 막 너무 정신이 없고 하니까 학교를 보내겠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막 부모들이 학교로 보내고 했던 네.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이들 교육에 걱정이 돼서 열심히 학교를 보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 다 그냥 배추 이파리 주어로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갈 곳이랑은 학교밖에 없는 건데 그나마 피난학교를 열어줬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있었는데 아까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났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그거 생각이 난대요. 최 선생님하고 뭐 다른 여러분들 만났을 때 피란학교 다닌 선생님들. 네, 선생님이 너 서울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집에 바이올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누가 손을 들더래요. 바이올린 내일 학교로 가져와. 줄 다 떨어졌는데요. 아, 내가 끼울게. 그래서 철사줄 뭐 이런 것들 끼워가지고 선생님이 연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그래서 아이들이 박수 치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사실 그 공공한 삶과 교실에서 그 아이들의 동심이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상반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은 전쟁통에 사라지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꼈다고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뉴욕 타임즈도 그냥 신기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이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났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버티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미국에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학교 땡땡이 치고 싶은 애들도 그때는 학교를 좀 가고 싶었을까?
학교를 가야지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도 좀 웃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에게 좀 그 당시에는 안전한 돌봄이었다. 네. 이런 또 보금자리였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 입장이 같았죠.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서울에서 피난온 선생님들 또 피난온 학생들 다 같은 동병상련으로 이렇게 뭉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